네, 재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인 주장한 항소 이유하고 전반적으로 취지는 동일하신 건가요? 예, 두 예. 가지만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멀쩡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원심과 특검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저는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전화해서 예비폰 한 대가 필요한데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예비폰 한 대를 달라 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 문의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시간을 달라 해서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리고 예비폰 한 대를 추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어떤 위계나 거짓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이 재판으로 인해서 오직 지금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는 우리 경호처 요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동료나 직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재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특검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특검 측에 피고인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전종택 검사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한 항소 이유 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64조 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유예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항소 이유 보충서가 제출된 경우 그 보충서는 본래의 항소 이유서 내용을 부연하여 보충하는 한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항소법원은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한 2026년 7월 13일 보충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에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예비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에서 확립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측의 항소에 관한 심판 범위는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한정되고, 보충 항소이유서에서 추가된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사유와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특검에서는 피고인 측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에 관해서만 반박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소송요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피고인 측의 소송요건 항소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별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로 권한 없는 특별검사의 기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7일 수사 준비 기간을 종료하고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 원심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서에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 준비 기간 중에 기소라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내란죄에 흡수됨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내란죄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당연히 수반된다거나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 관련 모든 재판부에서 내란 가담자들의 이중기소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중기소 배척 판단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의 이중기소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상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한 이 사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검찰청법상의 문헌상 그리고 입법 연역상으로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도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판시를 보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노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비하폰 추가 불출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가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요 직책자한테 하나 필요하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비하폰 요청 이유 중 하나라고 증언하였고 노상원 또한 피고인이 그 폰으로 지시할 테니까 여기서의 거기는 정보사 모 여단입니다. 거기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비하폰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경호처 측으로부터 비하폰을 불출받은 직후 공간에 방문한 노상원에게 비하폰을 전달한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존 비하폰의 작동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노상원을 제외한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책자들 모두에게 이미 정보 비하폰이 지급된 상태였던 사정,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노상원과 비하폰으로 수회 통화한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민간인 노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계로서 경호처 측으로부터 비하폰을 불출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원심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사건 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노상원과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이 사건 비하폰을 활용하기 위해 위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인멸 교사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이므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위 법률을 기초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무기징역,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원심 또한 피고인의 비상계엄 관여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법리 오해 항소 이유에 관하여 정보 비하폰 지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정보 비하폰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은 경호처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스스로가 경호처 IT 계획부서의 정보 비하폰 관리는 경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행정 지원에 불과하고 본질적 업무인 경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정보 비하폰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이 경호처의 업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암호자재 관리 책임을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경호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비하폰 불출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경호처장에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경호처 IT기획부 김모 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경호처에서는 정보 비하폰의 지급 관리에 관하여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또한 단순한 정보 비하폰의 지급 및 반환 관리뿐만 아니라 비하폰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로 경호처 정보 비하폰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습니다.